자, 여러분 이제 전산회계 기능 거의 끝자락으로 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 282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운들 내세요.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여러분 우리 기말수정 분기할 때 이걸 일일이 다 분기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말 수정 분기 중에 몇몇 가지 우리 시험 목적상 한 5가지 정도는 자동으로 분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말 수정 분기에 한해서요. 자, 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여러분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엄청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자, 이 기능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편리한 기능일 뿐인데 전산회계 1급이나 여러분들 전산 세무 2급 공부하시게 되면 이 기능을 꼭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간단 명료하게 쉽게 또 개념을 또 이해시켜 드릴까 라고 고민해서 만든 종합 사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종합 사례는 사실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 결산 이론을 설명드릴 때 써먹었던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자동으로 분계 생성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아, 여러분이 앞에서 이론에서 들었던 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접목되는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걸 밑바탕으로 한번 기능 설명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한테 이 결산자료 입력은 또 제가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해보면 많이 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쉽게 이게 어떤 메뉴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해봤는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7001번으로 결산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건데요. 꼭 7001번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번 프로그램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2023년도 11월 1일에 개업한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회사 등록을 먼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회사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요 거래들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상기업인데 5천만 원 현금 투자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분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이론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차변의 현금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이겠죠. 자, 또 12월 2일 날 상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우리 이론 공부할 때도 했었죠. 차변에 상품 1천만 원, 대변에 현금 1천만 원. 자, 상품을 2천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하겠죠. 종업원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영업의 사용 목적으로 컴퓨터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요 분기들을 그대로 11월 달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전기 해보는 거 해볼 거예요. 그럼 전기 해보면 요거는 우리 이론 학습할 때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은 이걸 자동으로 해줬을 거니까 총 계정 원장에 들어가 보면 이 계정들이 다 T계정들이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되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다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표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수정 후가 아니라 수정 전이죠. 네, 수정 전 합계잔액 시산표가 나오게 됩니다. 교재는 페이지 285쪽이네요. 수정 전 시산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기를 하기 전이니까 전이 되는데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수정 전 시산표를 보고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상품 매출은 있는데 상품 매출원가가 반영이 안 됐죠. 또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도 추정해야 되고 또 비품 유형대산이 있으면 감가상각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또 종업원이 있으면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또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 비용도 나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요약 정리해서 이제 기말수정공개를 통해서 결산을 완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계장의 시산표를 조회해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 숫자랑 동일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손으로 쓴 거랑 요 집계된 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러면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요 메뉴 설명은 할 거고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수정 전 시산표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요. 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은 매출원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또 비품 감가상각입니다. 자, 우리 비품을 얼마에 취득했었냐면 300에 취득했고 잔존 가치가 없고 정액법으로 내용수 5년간 생각한다면 나누기 5년 하시고, 자, 11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2달만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만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월할 생각이라고 그래요. 취득한 기간이 회계 기간 중에 취득했으면 월수 계산해서 이렇게 월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월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대손을 예상해 봤더니 채권 잔액의 1%를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수정전 시산표 봤더니 외상매출금 잔액이 2천만 원이에요. 충당금은 기존에 없고요. 그럼 20만 원만큼 또 대손 생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퇴직금을 예상해 봤더니 10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소득세 비용이 50만 원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 비용, 미지급 세금이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분기들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실기 화면을 보여주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수정 후 시산표를 집계해 보면 또 나올 거고, 또 조회 보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그려보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또 그럼 이제 집합손익으로 마감해서 또 재무상태표, 집합손익 마감해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능을 알아두시면 엄청 편리하겠죠? 자, 긴 말 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해서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회사 등록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교재 페이지 283쪽, 282쪽부터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저는 7001번으로 하라고 했는데 7001번은 저는 이미 등록돼 있다 보니까 그럼 7002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제가 등록을 이미 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7006번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 코드 번호 책에 제시된 걸로 하셔도 되고 다른 번호로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습이니까요. 예, 너무 딱딱하게 무조건 7001번으로 해야 돼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결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우리는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사용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올해 2023년도 11월 달에 개업한 거니까 1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3년도 11월 달 요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정보들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연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수 입력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닫고요. 자, 회사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요 결산이라고 지금 등록한 회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회사가 결산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지게 된 거죠. 결산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회사 변경 눌러서 서울문구로 바꿔주시면 서울문구로 또 바뀐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결산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입력된 게 없죠. 자, 그리고 올해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정기분 자료 입력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페이지 283쪽을 넘기셔서 분개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1월 달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11월 1일 날 자, 차변에 자, 5천만 원을 투자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 증가했고, 뭐 적요나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또 대변에 자본금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상품 1,000만 원을 현금 주고 샀대요. 그럼 차변에 상품 1,000만 원. 그렇죠. 자, 현금 주고 샀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며칠인가요? 11월 3일 날 상품 2천만 원의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상품 2천만 원어치 상품 2천만 원을 외상에 판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해요. 2천만 원.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2천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비용도 발생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는 기말수정분기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중에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4일날 종업원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11월 4일날 차변의 급여. 자,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 퇴직급여가 아니고요. 급여 쭉 내려보시면은 801번의 급여입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얼마 발생됐죠? 700만 원. 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됐대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11월 5일 날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11월 5일인가요?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자, 금액은 300만 원. 자, 여러분 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 기능이 나왔는데 요거 나온 김에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이것도 뭐 시험의 중요성은 없는데 여러분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유무형자산은 이게 처분돼서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기장치나 비품이나 건물이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유무형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도 계산이 되고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표 입력을 할 때 이런 유무형 자산 입력을 하면 바로 고정자산에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값이 이렇게 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고정자산 간편 등록 기능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런 화면이 뜨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자산 코드명은 컴퓨터를 구입을 한 거죠.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할 거다. 요거는 여러분 책에다가 제가 설명을 하진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 간단히 해볼게요. 내용요소 5년입니다. 자, 이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여기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요거 잠깐 입력하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좀 아쉽네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전산회계 1급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지나쳤죠. 자, 근데 여러분 전산회계 1급에 가시면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나 보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분개를 했어요. 그렇죠? 분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닫고, 그렇죠? 이거를 닫은 다음에, 자, 여러분 페이지 284쪽을 보시면, 자, 우리 총계정 원장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 총계정 원장 우리 장부조회 파트에서 배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현금 T계정이 나오네요. 그러면 현금이 5천만 원이 차변에 증가됐고, 대변에 1,700만 원. 여러분 교재 284쪽에 보시면, 이렇게 284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자, 이렇게 T계정이 만들어졌죠. 여기 5천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들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다 집계를 해준 겁니다. 이게 T계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또 외상매출금도 맞춰보면 2천만 원 차변에 집계된 거 맞죠? 또 상품도 차변에 1,000만 원, 또 비품도 차변에 300, 또 미지급금도 300이 들어갔고, 또 자본금도 또 5천만 원 들어갔고요. 상품 매출, 급여 다 자동으로 잘 집계가 됐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또 분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다 자동으로 집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도 한번 집계해 볼까요? 자, 시산표를 집계해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시산표 한번 집계해 볼게요. 자, 학계잔액 시산표. 자, 12월 말일자로 이렇게 조회를 해봤어요. 자, 조회를 해봤더니, 자, 금액이 잘 집계가 됐죠?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85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금 차변의 합계 5천, 대변의 합계 1,700, 잔액은 3,300, 외상매출금 차변의 합계 2천, 그렇죠?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습니다. 잔액이 2천, 그리고 상품, 그렇죠? 상품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품도 나와 있고, 그 다음 미지급금, 자본금, 그리고 상품 매출 급여 이렇게 해서 교재 285쪽에 숫자들이 집계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수정 후가 아니라 수정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정 전 시산표인데, 자, 이 수정 전 시산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들을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상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될 것이고, 또 상품 1,000만 원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말 상품 재고를 뺀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또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도 고려해 봐야 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또 월급 준 게 있으면 또 퇴직금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 설립이 11월 달이니까 퇴직금 발생은 안 됐겠지만, 제가 논의상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퇴직금도 또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익이 났으면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 288쪽에다가 제가 아까 메모해 놨죠.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 전표의 차변 대변에서 12월 31일자에 분계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분계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7쪽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가 얼마 있고, 그렇죠. 또 퇴직급여가 얼마 있고, 또 비품 감가상각이 얼마고, 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추정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제가 지금 진한 테두리로,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다가 결산 반영 금액의 요 칸에다가 각각 그 자료들을 입력해 주시면,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가 100만 원이 남았고, 퇴직급여 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 10만 원이고, 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이 20만 원이고, 법인세 추가로 법인세 내야 될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렇죠? 요 지금 칸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기말 수정 분계를 해줍니다. 이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되는 걸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자, 교재는 288쪽이고요. 자, 그럼 자동으로 분계를 해야 되는 5가지. 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 직접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입력한다는 건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 생성을 하지 않고 직접 차변, 대변 여러분이 입력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5가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딱 이 5가지.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 요거 이제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1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 이런 매출원가 경비 창이 뜨는데 우린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 모습이 나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또 그럼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이게 손익계산서 보고식이었잖아요.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소득세 비용 빼면 당기 순이익.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페이지 288쪽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100만 원. 그럼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1000만 원 매입한 것 중에 100만 원을 뺀 나머지 요 900만 원이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차변, 대변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 건 결차, 결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10만 원이었죠? 그럼 여기 비품 안에 감가상각비 안에 비품 칸에다가 여기 칸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이따가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차변의 결차, 감가상각비, 대변의 결대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가 또 자동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대손 예상액인데 자, 채권 잔액의 1%를 추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책에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 금액에다가 20만 원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럼 책에 제가 설명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상단 메뉴에 대손상각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수정 전 시산표상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조회가 돼요. 여기 퍼센트지 1%를 기본값으로 잡고 있죠. 그러면 지금 1%라고 했으니까 이 기본값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걸 2%로 바꾸면 이 숫자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자, 1%를 눌러주시면은 2천만 원의 1%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고, 결산 반영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20만 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100만 원이 예상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퇴직금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퇴직금 전입액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또 생소한 단어인데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가 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세금은 요 밑에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요 소득세 차감전에서 요 세금을 빼는 거니까요. 50만 원 요 소득세 추가 계상액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자, 요게 결산 전 금액이고 결산 반영한 금액, 그다음에 결산 후 금액이 나오고 결산 후 금액은 220만 원이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결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여러분 교재 289쪽을 보시면은 288쪽 맨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여러분 288쪽에 그 우리가 입력했던 그 분계, 기말에 하는 분계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닫고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교재 288쪽에 분계 메모된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동일하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자,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소득세 비용, 미지급세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 5가지 분계는 이렇게 결차결대라는 게 자동 분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분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 수정 분계 했으면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면 289쪽에 나와 있는 수정 후 학계잔액 시산표가 나오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3,300, 외상매출금 2,000, 그렇죠? 충당금 또 들어가 있고요. 상품이 300, 상품이 100이죠? 그 위에 들어가 있네요. 순서가 좀 위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비품이 3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 미지급금 300만원, 그리고 미지급세금 5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거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자본금 5천만원, 또 상품 매출, 또 보시면은 2천만원, 매출원가 900만원, 그렇죠? 또 급여 700, 퇴직급여 100, 그리고 감가상각비 10만원, 대손상각비 20만원이네요. 소득세 비용 또 50만원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위에 표로 직접 타이핑 해놓은 거랑 그 밑에 그림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죠. 자, 이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장부를 마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가서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이렇게 단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23년도 1기니까 단기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 220만원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거기 29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써놨죠. 손익계산서 상단에 전표 추가, 상단에 이 전표 추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손익 대체 분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이렇게. 자, 상품 매출 수익을 차변으로 해서 집합손익으로, 또 매출원가부터 소득세 비용까지 비용을 대변으로 없애고 집합손익으로. 그러면 총수익이 2천만원, 총비용이 1,780만원이니까 220만원만큼 단기순이익, 그 집합손익을 자본금으로 보내주는 마감 분계를 해줘야지 수익과 비용 잔액이 이월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 내용이 교재 2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주시면 교재 292쪽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3,300만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충당금이 또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천만원이 총 금액인데 20만원은 대손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1,980만원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상품 기말재고 남은 거 100, 또 우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잡은 것도 잘 반영이 됐죠. 취득원가 3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를 우린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290만원이 최종 장부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또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부채 쪽도 잘 반영이 됐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에 잘 들어갔죠. 자, 자본금은 처음에 5천만 원이었는데 5,220만 원이 된 이유가 단기순이익, 이 주기사항을 주기라고 했죠. 이거 주기. 220만 원 단기순이익이 5,22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해서 이 기말자본이 5,220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 상태표가 또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결산자료 입력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좀 내용이 어렵지만 또 반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이런 고급 과정 갔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